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초등 임용 결과가 다 발표가 났죠.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TO도 엄청 적었고, 근데 이렇게 다들 합격하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그리고 또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그 대기 발령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마 신규 발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직에 이제 곧 나오실 거잖아요. 그 전에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딱 그 1년 또는 2년이 정말 앞으로의 그런 교직 생활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첫 1년, 아마 저는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초반에 1, 2년에 어떤 동학년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장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는지 그 결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는 교무실이 없고 개인 교실이 있어서 왠지 뭐 개인적으로 많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동학년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동학년 분위기가 나의 그 1년의 교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신규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1, 2년의 그 동학년 분위기, 그 부장 교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짜 교직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살펴보시고 1, 2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선배분을 만나서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첫 교직 생활이 이제 교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부장님이 계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막 주고받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교과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정식 담임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만났던 부장님이, 정말 너무 저에게 좋았던 부장님이었고, 그때 그 부장님을 저희가 만나게 된 것이 엄청난 큰 행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간간히 만나면서 계속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뵀던 그 부장님을 말씀드리자면,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 저랑 마지막으로 하신 그 후에 바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연차가 오래되셨고, 또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부장님이셨는데, 그 당시 그 부장님은 공부 모임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은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는구나 해서 저도 그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그 부장님이랑 또 그 부장님을 알고 계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모임에서 함께 그런 공부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동학년으로 같이 굴러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 각 교사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럼 각 반 담임의 그런 하고 싶은 교육 내용, 그리고 그런 것, 교육,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학년이 맞춰가지고 똑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되게 없었고, 엄청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정말 신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규라는 느낌이 정말 전혀 들지 않도록 저를 너무 많이 존중해 주시고,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 제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가 그냥 이런 곳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후에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부장님이셨던 거고, 제가 운 좋게도 그런 부장님을 만나서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지, 결코 그런 부장님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부장님이 아니라 다른 부장님을 만났으면 나의 학교 생활을 전반이 정말 달라졌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악의 부장님이랑 만약에 그 신규를 시작했더라면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나머지 학교 생활을 되게 좋지 않은 교사로 이제 살아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간담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신규 1, 2년 때 정말 좋은 선배들,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특히 좋은 동학년, 좋은 부장 교사님들, 부장님들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겪어보니까 정말 이런 선배는 최악이다,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걸러야 되는 선배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 신규 교사분들은, 이런 선배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선배들을 좀 믿고 걸러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험담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교사들 험담, 그리고 아이들 험담, 학부모 험담, 이렇게 해서 험담을 되게 즐기는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배들이랑은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제 경험담이에요. 일단은 이런 선배분을 동학년 부장님으로 만나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되게 많이 접하게 돼요. 사실 관심 없잖아요. 다른 뭐 선배분이나 동료 교사분들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도.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부장님이면 또 부장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오시고 또 발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가서 이런저런 소식을 많이 듣고 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저희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그걸 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험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험담을 해요. 근데 또 그것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돌려 까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배분들 옆에서 이제 같이 동학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라도 좀 밉보이거나 잘못 보이면 제가 이제 그런 험담의 대상이 돼서 여기저기서 까이고 다니는 것을 이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너무 저한테는 또 잘해주니까 설마 이 사람이 나의 험담을 하고 다니겠어 모르겠지만 다 돌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여러분도 험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 특징은 또 좋은 점은 또 여기저기 소문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믿고 걸으셔야 되는 선배 중에 첫 번째는 험담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분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하시고요. 또 이런 부장님을 만나게 됐을 때도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신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업 연구를 안 하는 선배는 개인적으로 신규 교사한테 좀 나태한 앞으로의 교직 생활관을 조금 심어줄 수 있고, 그냥 뭔가 좀 적당히 대충 하는 그런 교사가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수업 연구 안 하는 선배도 우리 신규 교사가 되게 걸러야 되는 선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걔 중에는 조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걔 중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동학년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해야 될 때 뭐 과학 실험 같은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야 그거 귀찮은데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야 그건 귀찮으니까 다 빼 이런 식으로 좀 하신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디 뭔가 밖에 나가야 될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공문으로 많이 와서 이거 신청해서 나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도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런 거 그냥 나가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다 귀찮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선배는 개인적으로 신규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배울 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교직에 발령을 받았는데, 게다가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정말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으시고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의욕을 이렇게 다 꺾게 만드는 그런 선배분들을 부장 교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1년을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런 모습을 배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걸러야 되는 선배라기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요새 교대에서 이제 수업 실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또 수업을 많이 듣고 했을 때 되게 창의적인 수업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보셨을 거고, 또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현장에 오면 막 의욕이 넘치고, 또 우리 교생 실습 때도 되게 창의적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와서 뭔가 되게 재밌는 수업 해봐야겠다, 애들이랑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딱 오실 수 있는데요. 사실 딱 왔을 때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만났던 그 교과 때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좋은 부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냥 그런 걸 다 이렇게 막 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만난 부장님들과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너무 튄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고, 심지어 교정실에 불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마 이제 신규 발령 받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쌤스타그램이나 교사스타그램을 이제 팔로우 하시면 아이들과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교사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사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거의 다 이제 한 번 정도는 교장실에 불려가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옆반 동학년 선생님들한테서도 좀 선생님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을 받게 된다거나, 이제 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셨던 좀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올렸을 때 저한테 DM이나 댓글이 달리는 경우 중에서도 100%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이런 수업하고도 교장실에 안 불려갔어요? 선생님은 이런 수업하고도 동학년 선생님이랑 괜찮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규 선생님이 오셨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내가 이제 아이들이랑 되게 뭔가 수업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되게 열의가 넘치지만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이걸 안 좋게 보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는 옆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교장실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런 갈등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좀 이거를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런 부장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관리자분을 만났을 때는 난 이 학교에서는 그냥 죽어 지내고 이런 거 안 하다가 다음 학교로 갔을 때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겠다, 이제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냥 우리 반에서 되게 정말 조용히 해서 이렇게 외부로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학교 전체로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막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우리 반에서만 조용히 끝내야겠다, 우리 반 선에서 하는 걸 좀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저기서 민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국 그게 틀린 건 아니라 결국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셔서 본인이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규 교사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처음에 그 1, 2년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선배들을 만나서, 어떤 동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교직 생활을 꾸려가느냐가 전 나머지 생활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진짜 교육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으시는 그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배분들을 조금 벤치마킹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배 교사님들이 다 숨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 공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배분들도 당연히 후배 교사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많지만, 또 신규 교사분들 역시 이제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저희 때랑 또 그때랑은 다르니까 요새 교대에서 배우는 게 또 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반대로 얻으면서 이런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윈윈하면서 어쨌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1, 2년부터 경험을 하면 앞으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배들과 그런 연구하는 그런 거를 1, 2년 때도 꼭 이제 하셔서 그런 거를 습관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아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나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떨까,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교육 활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 우리 아들이 나 같은 선생님한테 이제서 배우면 좋지, 뭐 좋은 거지, 나쁘지 않지, 아니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항상 교육 생활을 하는데, 반대로 어떤 선생님 봤을 때 저반에 우리 아들이 간다면 진짜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진짜 아이들을 이제 우리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신규 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교직에 대한 남다른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지시고 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되는 그런 교육을 치열하게 연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그렇진 않고, 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는 교사라고는 자부를 하고,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라고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첫발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려형 너무 축하드리고 새학기 그리고 첫 그런 1년 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